지난 시간에는 차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슬라이드인 도형 슬라이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축소판 6번을 클릭하시고 상단의 제목을 보기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글 상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여 델리트 키를 눌러 버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순서대로 도형을 하나씩 찾아서 그리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도형은 그리기 도구 안에 사각형 안에서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여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바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도형은 별 및 현수막의 두루마리 모양입니다. 두루마리 모양을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드래그 하여 글자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별입니다. 자, 별도 별 및 현수막에 있는 별 중에 뾰족뾰족 나가는 별의 개수를 세하려야 되는데요. 꼭지점이 10개인 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입력합니다. 자, 같은 곳에 옆으로 가는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가로로 가는 두루마기 클릭 드래그 하여 위치를 맞추고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도형은 이거에 그 다음에 연결선이 하나 있습니다. 연결선을 하기 전에 이 모든 도형을 선택하시고 글꼴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글꼴은 모두 도둠의 18포인트이고요. 모두 다 검정색입니다. 자, 도형의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도형 서식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좀 빠르게 하는 경우에는 2개 정도를 선택해서 한 가지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할 거고요.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 사이에 화살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도형 안에 보시면 선이 있는데 한번 꺾여지는 선입니다. 그래서 5번째 있는 꺾은 화살표를 이용하시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도형에 이렇게 정점이 나타나면 그 정점 위에서 클릭 드래그 하여 다음 도형의 정점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선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했고요. 윤곽선 안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처음 시작점은 동그라미, 끝은 삼각형입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두께도 어느 정도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처음 시작 동그라미, 끝에 화살표, 두꺼운 선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도형이 아니라 스마트 아트라는 도형입니다. 자, 그래서 삽입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 도구가 있고 그 도구 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돌아가는 것은 주기형에 해당이 되고 주기형 안에서도 화살표가 없는 무지향 주기형입니다.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커다란 스마트 아트 도형이 보이게 됩니다. 자, 사이즈는 처음부터 줄이셔도 되고요. 입력한 이후에 줄이셔도 됩니다. 크기를 줄일 때는 반드시 바깥쪽 외곽에 있는 정점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안쪽에 있는 도형만 선택하게 되면 그 아이만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5개의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도형을 선택해서 델리트 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여 안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세부 조건에 보면은 미세 효과라는 스타일을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형은 스마트 아트 도형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로 들어가셔서 미세 효과를 찾은 이후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홈에 가셔서 이것 또한 글꼴을 도움의 18 크기로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자가 매우 작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를 살포시 키워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맨 밑에 있는 것도 스마트 아트입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관계형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줄 첫 번째에 있는 리본형입니다.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위아래 간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 간 하고 쉬프트 엔터 하면은 조금 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글자 크기와 스타일을 모두 바꾼 다음에 크기를 마지막에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닷 18 크기를 먼저 선택하시고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셔서 강한 효과를 클릭합니다. 강한 효과를 클릭하였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많죠? 그래서 요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서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색 변경에 가셔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왼쪽에 작은 도형들은 모두 다 그려졌고 이제는 큰 사각형을 하나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기 그룹 안에 보시면 이것은 대각선으로 잘려져 있는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이 도형이 모두 감싸지도록 드래그하여 그립니다. 자, 조절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왼쪽, 오른쪽 대칭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조절점을 이용해서 여기는 뾰족하게 만들고 여기는 잘려나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는 맨 처음에 그린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렸기 때문에 상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렬해서 맨 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너무 진해서 채우기 색깔을 좀 흐린 색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가 너무 크게 되면 오른쪽에 그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조금 조절하시고 위치도 좀 조절하신 다음에 나머지 도형들을 그 안에 다 보여지도록 위치를 조절을 합니다. 워드아트 선택할 때는 반드시 바깥쪽 외곽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 완료되었다면 왼쪽에 있는 모든 도형을 선택을 하십니다. 모든 도형을 선택할 때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것까지 모두 다 선택되어 있는지 눈으로 꼭 확인을 하신 이후 상단의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그룹화를 클릭합니다.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그룹화를 하셔도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한 덩어리의 그림으로 그룹이 되었고 여기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면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메뉴를 쫙 펼쳐 보았을 때 크게 나타내기, 강조, 끝내기, 이동 경로 4가지 종류가 나타나고 나타날 때 주어지는 효과입니다. 나타내기에 닦아내기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 옵션, 효과 옵션에 가서 위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이 모두 완성되었고요. 이제 오른쪽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은 화살표입니다. 블럭 화살표의 양쪽으로 나와 있는 설명선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여 적당한 크기를 맞춰주시고 이렇게 노란색의 조절점이 있다면 이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모양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도형도 화살표입니다. 기역자로 꺾어지는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 하여 그리신 다음에 위아래로 대칭을 합니다.
이 아이는 테두리 선이 점선입니다. 그래서 윤곽선에 들어가셔서 대시 클릭하시고요. 안에 면색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채워보았습니다.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고 글자를 또 입력합니다.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을 클릭하여 드래그 한 후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평행사변형 클릭하여 글자를 입력합니다. 이 평행사변형은 그대로 복제하여 회전에 들어가셔서 좌우 대칭을 하고 글자만 바꿔줍니다. 기본 도형의 육면체를 클릭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여 글자를 또 입력합니다. 자, 별인데요. 너무 뾰족한 게 많아서 세아리기가 좀 힘들지만 많은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4개짜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방울이네요. 눈물방울을 클릭 드래그 하여 또 그립니다. 요거는 살짝 회전되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하나 그려주시고 이것은 순서도에 보시면 이 모양입니다. 순서도에서 저장 데이터 그런 것 같죠? 좌우 대칭 하시고 전체를 모두 선택하셔서 글꼴을 도둠 18 크기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대부분 글자 색깔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정색을 하시고 흰색 글자만 선택하셔서 흰색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모두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듬성듬성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하시고 원하는 색깔을 채우기에서 맞춰줍니다. 출력 상태와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제 이 도형을 그대로 여기다가 그릴 건데요. 맨 처음에 그려놨던 도형 사각형 중에서 양쪽 방향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 하여 그려줍니다. 조절을 적당히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하시고요. 순서를 뒤로, 맨 뒤로 클릭하시고 채우기 색깔도 변경을 해줍니다. 자, 왼쪽과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전체를 모두 다 선택하신 이후에 하나도 빠지지 않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그룹화를 누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전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펼치셔서 회전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6번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크기나 전체 조화 있게 색깔을 바꾸는 것, 위치 이런 것들이 점수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니 시간이 남았을 때는 반드시 색상을 다양하게 맞춰주시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형을 더 많이 그리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풀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